안녕하세요. 시장연아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500달러, 그리고 은값은 75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라 폭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현 상황의 무게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보면 금은 연초 대비 약 70% 올랐고요. 은은 무려 150%나 폭등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자산 가치가 거의 2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국내 금 시세 역시 1돈, 그러니까 3.75g당 가격이 93만 6천 원에 육박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인데요. 오늘 이 전례 없는 골드러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동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가격 폭등의 가장 직접적인 기폭제는 바로 공포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미 백악관이 향후 2달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봉쇄에 집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남미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자금을 금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과거에도 국지적인 분쟁은 많았는데 유독 이번 사태가 금값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의 분쟁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바로 석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중 하나거든요. 이것의 석유 공급이 만약 차단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행정부 관계자가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하면서 이게 시장에서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자산 대신에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 즉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동맥인 석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파급력이 다르다는 분석이시군요. 하지만 이런 공포 심리만으로는 역사상 최고가 경신을 모두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혹시 달러 자체의 가치에도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이 바로 돈의 가치 문제입니다.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과 달러는 마치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해서 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내렸다는 건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대거 공급했다는 의미고요. 돈이 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금값을 표시하는 단위인 달러, 이 가격표 자체가 저렴해진 효과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현재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표가 비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더 넓게 보면 지금 이 현상은 금의 가치 상승이라기보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동시에 달러 약세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정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군요.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 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자변화하려는 이른바 탈달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현상 아닌가요? 물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도와 규모입니다. 올해 3분기 중앙은행들의 순 매입량을 보면요. 지난 10년 평균치를 30%나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서 미중 갈등 심화 같은 지정학적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하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금을 사들이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금 ETF를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불이 붙은 거죠.
사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파는 사람은 없는 완벽한 가격 상승 조건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세 가지 요인을 들으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지정학적 공포, 달러 약세,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매집.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왜 유독 은이 2배나 더 오른 걸까요? 단순히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은의 이례적인 폭등 뒤에는 2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체 효과가 맞습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져서 투자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은이 핵심 산업재라는 정의입니다. 은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거든요. 즉, 은은 2개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는 안전자산 엔진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재 엔진이죠. 지금 시장은 전쟁 공포로 안전자산 엔진이 돌아가는 동시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산업재 엔진까지 함께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은의 산업재 특성을 말씀하시니 떠오르는 게 있네요. 최근 발표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그런 경기 회복 신호를 은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투자 수요와 산업 현장에서의 실물 수요가 동시에 폭발한 겁니다. 이렇게 2가지 수요가 모두 몰리는 국면에서는 금보다 은이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의 상승률이 금을 압도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안전자산 수요와 산업 수요의 결합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글로벌 현상에 대해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그야말로 골드러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불과 3개월 만에 5천억 원이나 증가해서 총 1조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변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심리, 이른바 포모 현상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금을 깨서 금통장을 만들고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 오히려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광풍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감지해야 할 위험 신호는 없습니까? 물론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가지 측면에서 현재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은데요. 첫째,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주가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RSI 같은 보조지표를 보면 이미 과매수 구간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투자 격언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자산은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군요. 또 다른 위험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면성입니다. 지금 금값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전쟁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실제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제재나 외교적 협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면서 금값에 끼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값은 기대와 달리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일부를 금에 배분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주시죠. 네, 합리적인 투자 방법 4가지를 장단점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물금, 즉 골드바를 직접 사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내 돈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구매 시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요. 또 매도 시 수수료도 높아서 단기 투자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물이라는 안정감은 있지만 부가세 10%는 정말 큰 부담이네요. 이걸 피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나온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골드뱅킹입니다.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 수익이 나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떼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세금 부담이 없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다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수수료도 0.3% 내외로 저렴하고요. 비과세 혜택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주식 계좌가 없는 사람도 쉽게 시작할 수 있나요? 또 실제로 거래량은 충분해서 제가 원할 때 바로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매우 좋고요. 거래량 역시 하루 평균 수백억 원에 달해서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 ETF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죠. 다만 펀드이기 때문에 연 0.5% 안팎의 운용 보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계좌로 단기적인 세금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KRX 금시장이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금 ETF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역사적 고점 부근이라 작은 뉴스 하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는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둘째, 철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간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금은 단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비투 금지와 분할 매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셋째,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은, 실버에 할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 산업 수요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어서 향후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은의 변동성은 금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공포가 사라지면 가격도 쉬어갑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의 유통기한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